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을 포함해 부산, 용인 등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에 대해 분석 후 탈세 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가 206명입니다.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4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18,767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4,67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3년간 월 평균 입주 물량의 59.8%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 매달 2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던 입주 물량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2만 가구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강남과 서초구 일대 자연 녹지 지역 토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이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최근 3년간 이 월 평균치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지속된 전세난이 최근에 입주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은요. 입주 실적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택 건설 업계의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하시고 소통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올해 상반기도 좀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러다가 올해가 다 가버릴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좋은 부동산 찾아가 볼 텐데 오늘 가볼 지역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마포구의 핵심 지역이죠. 공덕역 주변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는 대흥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 르네상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서울 안에서 열기가 뜨거운 지역들 두 곳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자, 5호선의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한 번에 지나는 공덕역 부근에서 자, 오늘은요.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마포구로 가서 소형 주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5호선에 6호선에다가 4가지 노선이 겹치는 곳이고 또 공덕역 부근을 보시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 마포구가 좋은 건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마포구는 마용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를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떠오르시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마포구는 홍대 합정 그리고 연남동 이렇게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대, 이대, 서강대 이렇게 그 명문 학군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 공덕역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공덕역 주변에는 마포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90%가 이 공덕 업무단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덕역 자체가 5호선과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이렇게 4가지 노선이 들어오고 앞으로 신안산선이 또 확충이 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또 이슈가 공덕역 주변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염리, 아현, 뉴타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미 들어와서 대장조 아파트로 자리 잡은 곳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동에 공덕 1구역과 6구역 이렇게 또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갈 곳은 대흥역 주변에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대흥역은 바로 공덕역과 지척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늘 이제 핵심 지역이 학원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 3대 입지 중에 바로 업무단지와 직주 근접이죠. 그리고 교통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부동산에 부침이 많았지만 항상 그 중에서도 어떤 외부 환경에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학군에 대한 그 부동산 입지가 강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가 되겠죠. 그래서 마포구 중에서도 지금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강남을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신흥 부촌이 형성됨에 따라서 교육 수요가 또 그에 따라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사실 마포 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학군은 굉장히 좋으나 학군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학원가죠.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가 몇 년 전부터 이 대흥역 주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덕역과 그리고 대흥역 사이에 위치한 바로 이 지역들의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시세 차익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감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냐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시겠는데, 자, 여기가 대흥역입니다. 대흥역과 그리고 공덕역을 잇는 곳이 백범로라고 하는데요. 이 백범로를 따라서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의 파란색 부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문 학원이고요. 아래쪽 빨간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전문 학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경의선 숲길. 그래서 이런 공원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인구가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아파트들은 또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대흥역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도보권의 한강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주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덕역에 대해서 업무단지가 있고 또 호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포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정말 이번에는 세부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용산 개발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이 이 공덕역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상 또는 이 그 교통망 체계상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서울역의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그리고 삼각지역 주변의 재개발과 상업시설들 그리고 바로 국제업무지구와 연결된 이러한 모든 연결고리가 바로 공덕역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포구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진행되고 있는 용산의 개발 호재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통제 보죠. 자, 공덕역이 왜 그 교통 체계에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냐? 바로 신안산선 때문입니다. 현재도 5호선과 6호선, 그러니까 5호선은 업무단지 라인이고요. 6호선은 특색 상권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대 합정 그리고 이태원
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한건들을 6호선 라인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이렇게 4개 노선 지났는데 거기에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개통 시기가 오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봅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자, 이것이 바로 서울역과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그 본원이 있습니다. 서울역에는 GTX A 노선과 B 노선, GTX 노선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서울역과의 이런 직연결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도권과의 연결성도 좋아지는 것이 공덕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죠. 서울역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업무단지와 업무단지 사이에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2022년 내년에 착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6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주변 지역이 총 2조 원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요. 삼성동의 마일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강북에는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40층 높이의 5개 동의 랜드마크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호텔, 컨벤션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상업시설도 늘어나고 또 정주 인구도 늘어나면서 이곳에 업무단지끼리의 그런 시너지 굉장히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이제 황승역의 체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추가되는 이 5개 노선을 포함해서 11개 노선이 3분 내로 모두 환승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그에 따라 또 상업시설과 유통시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연결된 공덕역과 서울역의 바로 상업시설까지도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이 지역이 핫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대역, 공덕역, 그리고 대흥역,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죠. 바로 마레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신촌 그랑자이가 입주를 했고 올해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입주를 했습니다. 모두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한 20억대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옆리 4구역과 5구역 그리고 대흥 5구역이 현재 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진행을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강북 지역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그러한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이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지역 그 학원가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시던 부촌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대체 수요로 인해서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원가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대치동 학원가의 빌라 가격은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아도 재개발을 마치 한 것 같은 시세 차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흥동 일대, 대흥역 일대에 바로 그런 빌라 투자가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지로 보나 개발 호재로 보나 이 공덕역 역세권을 왜 주목을 하시는지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직장인의 수요나 대학생들의 수요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겠고 주변이 다 정비 사업이 한창인 만큼 여기 근처에 공덕역 역세권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원룸의 주택 가격 얼마인지랑요 접근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원룸의 가격입니다. 신축이고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이시고요. 요즘에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서울 시내에서. 그리고 전세가 빨리 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께서 바로 소유권 이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 바로 투자가 가능한 바로 그러한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좀 보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포구에서 가장 핵심 지역은 공덕역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에 지금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공덕역 주변에 빌라를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매시는데 사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앞에
바로 이제 주변에 재개발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빌라 가격이 5억 원대까지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세가는 낮기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갭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지금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만 대흥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빌라 그리고 학원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시세 차익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앞으로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면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지분 투자로 꼭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공덕역과 서울역의 이 업무와 교통의 호재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대흥역 학원가 집중해서 제가 계속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덕동과 염리동, 대흥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이 높은 대지 지분 4.5평입니다. 보통 요즘 짓는 신축들의 투룸의 대지 지분이 한 4.5평에서 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룸인데 4.5평이라는 것은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덕역 역세권에 학원가가 한창 좀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대흥동에서 원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집중할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 9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요, 약 4억 2,8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한강 가까이는 언제나 이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그리고 한강 바로 건너편이 강남인 지역이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조건은 어떤 거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자양동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처 중에 하나죠. 왜냐? 한강과 접해 있고 강남과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5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남산과 한강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에 2018년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 인접 지역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6층짜리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너무 좀 시대에 역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똑같이 6층밖에 못 짓는 건 아닙니다. 6층 짓고 뒤에서 뭐 35층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층수 제한이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텐데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하겠다 안 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선투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양동 두 가지입니다. 자양동을 대표하는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지금 한강이죠. 한강. 그리고 이 한강이 누굴 바라보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강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 가장 큰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 바로 강남, 잠실에 또 하나 발표가 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현대 GBC의 건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이 세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여기 바로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자양동입니다. 도심과 부도심이 역할에 있듯이 이곳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그 효과가, 낙수 효과가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은 자양동이 될 겁니다. 현재도 강남의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가장 먼저 자양동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 강남의 어떤 불패가 예상이 된다 하시면
자양동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마이스 산업단지 중에는 당연히 이게 관광산업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특히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관광 사업들이 한강을 못 끼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양동과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양동의 개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자, 자양동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이제 입문하는 어떤 문 역할을 하는 것은 건대역이죠. 예, 건대는 동북부 최대의 상권이고 이미 이런 랜드마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대에는 또 하나 이런 건대 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입지에 있어서도 바로 그 중요한 또 입지를 갖고 있고요. 자, 어린이대공원과 뚝섬 한강공원, 서울숲 같은 이러한 생태공원과 한강을 끼고 있는 정주 인구의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곳에 이제 재개발만 돼서 좋은 아파트만 들어오면 정말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자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비 사업 중에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이제 자양 4동의 1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분양이 끝났습니다. 878가구. 평균 경쟁률이 367대 1이었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강남 가까운 곳에 자양동에 이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얼마나 시세가 오를까를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자양 7구역은 자양 3동이죠. 7구역은 빌라 재건축입니다. 여기도 조합 설립 총회를 6월 말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곧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겠죠. 920가구 생기고 바로 또 그 아래에 우성 1차의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또 한 번 이곳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이렇게 자양 4동, 자양 3동에서부터 이제 2동, 1동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정비 사업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한강과 그 강남만 갖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강진구 자체가 갖고 있는 랜드마크 사업들이 있습니다. 3대 랜드마크 사업 중에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신청사 행정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호텔 문화시설 그리고 아파트 주거시설까지 2026년에 모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세계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1시간 안에 세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이점이 있죠. 그래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롯데의 그 J타운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동북부 지역에 또 최대의 유통단지가 생긴다. 그리고 터미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구의역과 건대 입구역 요 사이는 지금 지상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발전을 굉장히 해야 합니다. 요즘은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에서도 정말 본격화가 됐고요.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서도 이런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역 가치가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지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시간은 좀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광진구에서 2호선, 구의역 따라서 저희가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2호선에 집중돼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 사업까지 미리 내다보시면서 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주택 가격하고요, 전략 좀 한번 세워주시죠. 네, 초소액입니다. 투자금이. 자, 3룸이고요. 4억 2,800에서 4억 3,800만 원 매가 나와 있고 임대가 4억 1,000에서 4억 2천 이렇게 전세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정말 최고의 입지인 이 자양동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의 바로 업무단지 앞으로 이뤄지는 강남의 최대의 그 개발 사업의 1순위 배우 주거지로서 역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강남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과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확충과 주변의 집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양동은 한강에 얼마나 가까우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한강과 도보 3분 거리에 아주 좋은 입지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또 희소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업성이 높아지면 규제가 앞으로 완화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개발
재개발이 바로 이곳에 미치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유망 지역이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3룸 주택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초동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2021년 유망 투자처 서초동에 대한 투자 상담을 1:1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시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4%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2로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핵심 키가 되는 정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가볼 두 지역이 어딜까요? 네, 오늘 두 지역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 노도강에서 도봉구 창동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GTX의 가장 이런 굵직한 호재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으로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지하나 또 서울 아레나의 이런 문화산업 도시로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또 집가 상승까지 이렇게 노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도 준비해 봤습니다. 위로는 강남을 마주하고 있고 또 아래로는 양재천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곳 역시 또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둘 다 GTX가 들어온 라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방송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북에서 한 곳 그리고 강남에서 한 곳을 각각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강북으로 가볼까요? 네,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제 노도강 익숙하시죠? 노원과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가운데서 팀장님께서 보시는 지역이 도봉구거든요. 자, 도봉구를 보시는 이유, 일단 입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렇게 1980년도에서부터 이렇게 90년대 사이에 서울시의 이렇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집중 지역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런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자리를 매김했던 지역인데요. 그로 인해 이렇게 지역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가 또 부족한 그런 지역 한계로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 창동은 이렇게 서울 2030의 이렇게 7광역 중심지로 창동 3개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320만의 이렇게 동북부의 일자리 중심이자 또 8만여 개의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2021년 공시지가 상승률 살펴봐도요.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또 차지하였고요. 그 옆에 있는 이거 오늘 소개시켜드릴 도봉구 창동이 5위를 또 26.19%로 차지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이 공시지가 1위라는 순위로 이렇게 올라간 지역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과 이런 마용 성광의 이런 인기 주거 지역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았던 아직 싼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또 이렇게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난의 그 아파트의 이런 전세난이 또 심해지자 중저가 아파트의 이런 매입가가 매입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점도 이렇게 한몫하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집값 상승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창동 3개 주변으로 재개발과 또 재건축 호재도 있으면서 또 교통 호재까지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또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 노원 주변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주변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 옆으로 또 서울 아레나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또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4호선을 통해서 또 서울역과의 또 그 이동도 편한데 올해 또 연말에 또 진저까지 또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정거장에 또 7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에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를 통해서 또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외곽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 이마트, 백화점이 또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또 노원의 이런 우수한 학원가와 또 창동에 이러한 우수한 또 학군이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이점을 또 볼 수 있겠고 또 바로 옆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이렇게 수변 공원의 규모가 더욱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러한 수세권과 또 공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옛날 생각하고 도봉구를 저희가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봉구와 신경제 중심지, 이 표현이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저희가 가보는 창동역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2030 플랜 그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동 3개 지역은요, 이렇게 7광역 중심지로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 차량 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또 구축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외곽의 이런 통근기능을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부족했던 이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닌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업무지로서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창동 지역,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업무 시설이 많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더 들어오고 창동 차량 기지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와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첫 번째로 창동에 이렇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 이렇게 견줄 만한 크기고요.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연간 이렇게 90회 이상 공연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250만 명의 또 관광객이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카카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또 입주가 예상이 되고 또 이 안에는 콘서트와 또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 또한
구성이 되면서 이런 대중음악 지원 시설들도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또 지가 상승, 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가 상승까지 같이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300여 개의 이렇게 문화 기업들이 일주할 계획인데 또 2,500명이 또 인력이 또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3,000여 개의 이렇게 일자리가 또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이 창동 지역이 음악 산업의 생산과 유통 또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동의 이런 차량 기지가요, 남양주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렇게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연구와 임상 또 그런 쪽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이런 연구 기업 시설 등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이런 산업 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연구와 임상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연구 중심의 세계 최고의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서울대 병원은 물론 이런 셀트리온과 또 여러 기업들과 또 접촉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입니다. GTX 신호선이 2021년 또 연말에 또 착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창동역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창동이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동의 신호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창동에서 삼성까지 60분대에서 현재 10분대로 대폭 단축이 되고 창동에서 수원까지 100분대에서 이렇게 30분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 교통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개통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강남을 포함한 이러한 3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지하 사업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창동에서 강남까지 차량으로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이 생기면 좋다고 생긴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창동 상계 이렇게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이렇게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이 부분 이렇게 직주 근접에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도봉에서 이렇게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된다면 이렇게 마영선강에 지지 않을 그러한 직주 근접의 위치를 또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로를 지하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가 여의도 공원의 10배 이렇게 규모로 친환경 수변 공원 또한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에서 GTX 신호선까지 이렇게 겨울에 서울 최대 업무지인 이런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구와 또 노원구 일대의 이런 개발 호재 등이 또 완료가 된다면 이런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돼서 강북을 이런 대표하는 주거 타운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건 물론이고요. 강남으로 가는 게 이게 10분대로 단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고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과연 지금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실평수 24평의 구조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또 그러한 이점까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살펴보면요.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 4,500에서 5,500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신다면은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 정도, 실투자 금액 2억 200에서 2억 500 정도 생각하신다면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북의 대표 지역인 노도강 중에서도 다족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남입니다.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강남도 가보겠습니다. 강남에서는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양재동 하면은요, 이렇게 봄날에 날씨가 좋을 때 양재천 흐르는 이쪽으로도 많이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근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365일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그런 강남의 상권을 또 마주하고 있으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양재천이 또 옆에 또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양재동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입지에 있어서도 교통편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실거주 하실 때나 이렇게 투자하실 때도 대중교통들의 요소들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들어설 GTX 신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이렇게 신분당선이 되겠는데 이렇게 신분당선 점거하는 정거장도 살펴보면은 광교라든지 판교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 또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현재도 좋지만 또 추가적으로 노선들이 어떻게 또 확장되어 나갈지도 좀 그러한 점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역대만이 없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이동하는 지역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어떠한 대형 업무 타운들을 지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추후 이렇게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 판교, 양재, 또 강남, 용산, 이렇게 서울역에 이르는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라인으로 또 볼 수 있겠고 이렇게 9호선이 가지던 힘도 또 여의도, 그 마곡 그리고 강남 중심을 잇는 그러한 관통하던 점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또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울 안에서 많은 그런 천들이 있지만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양재천이 도곡동과 또 개포동, 대치동과 그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양재동은 이런 주요 업무 타운들의 그 직주 건설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호선 라인이 이런 보은사로의 성형 및 의료산업 관광 벨트와 또 2호선 라인인 또 테헤란로의 이런 벤트 산업 벨트, 또 강남 역산 라인으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삼성동의 이런 국제기업 복합지구와 또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의 양재 이런 R&D,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뛰어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도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블 역세권의 이런 양지역을 통해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대중교통 환경을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추후 이렇게 용산을 지나 서울역까지도 지나게 되고요. 또 수서역을 통해서 SRT 등으로도 빠르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또 편리한데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양재 IC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더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푸르른 녹지에다가 이 물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강남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얼마나 좀 클까, 얼마나 좀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개발 호재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양재의 그런 그 개발 호재 등 살펴보면요. 이렇게 R&CD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이렇게 지역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가치 이렇게 상생하는 특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 보시다 보면은 서울 방향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또 좌측에 있는 LG전자 뭐 이런 연구소 등도 볼 수 있겠는데 이처럼 양재동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 기업과 또 연구 시설 등이 또 몰려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통과 또 물류가 이런 시설 등이 또 편리하게 일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양재동 교통과 물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이렇게 연구소가 선호하는 위치가 되겠고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양재 R&CD의 특구로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재동 주변으로 해서 삼성, LG, KT, 많은 글로벌 연구 기업 등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280여 곳도 밀집해 있는데요. 산업과 국가 관련 이런 시스템은 또 마련이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와 같이 혁신 산업 허브를 이렇게 뒷받침할 학문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기관이 또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서울시는 현재 대전에 있던 이런 카이스트 AI 대학원에 양재동을 또 유치를 추진해 왔었고요. 이에 대한 결실을 맺어서 2023년 또 대학원에 또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AI 산업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한 또 허브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산업혁명 단지가 이곳 양재동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주변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을 따지면은 삼성동의 추진 등인 GBC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또 개발이 되는데요. 결국 이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이렇게 강남, 또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이런 상업지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이런 강남역의 상권에 또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 이렇게 부지에 또 종사형이 계획돼 있어서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아까 또 설명드린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이렇게 앞으로 GTX의 노선의 추가로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으로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더욱 편리해진다 볼 수 있겠고,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입지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하철이 가지는 입지적 장점은 그 지역의 가치를 더더욱 이렇게 상승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1단계 사업으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또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그런 또 노선들이 앞으로 이렇게 용산역까지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용산역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더욱 용이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 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이렇게 상습 정체구 구간인 그런 부분들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더더욱 그런 교통 체증이 또 완화되고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도 더 플러스 요인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동탄에서부터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첨단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겨나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거고요. 자, GTX A 노선 다음으로 착공이 되는 C 노선이 바로 이 양재역을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제 삼성역 바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만 맞으면 좀 움직이시려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만나볼게요. 토룸 기준에 지금 시세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양재동의 투룸의 가격대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5억에서 6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매가 살펴보면요,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4억 8천에서 4억 9,500만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강남 전세가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쳐도 4억 6천에서 4억 7,5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한 건 투자하실 경우에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인 서초구 양재동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면 여러분들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1대1 무료 상담 소식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고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1대1 무료 투자 상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는 계속해서 열려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등록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자,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